말 잘하는 사람은 외모부터 다르다. 말의 힘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지만 역시 말을 잘 못하겠다. 대화 실력이 늘지 않은 것 같아. 역시 나는 말을 잘할 수가 없나 봐. 포기하자. 혹시 이렇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맨 처음으로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대화 실력이 뛰어나야만 하는 걸까?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이 책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라고 공공연하게 말했고 실제로도 상당히 과묵한 다카쿠라 켄 씨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과묵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말까지 잘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을 잘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의 힘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페이지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대화 실력이 별로 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난 어차피 안 돼 하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좌절감을 느낄 거였으면 차라리 이 책을 사지 않는 편이 좋았을 테니 말입니다. 사실 대화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운을 부르고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탓하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당신이 낯을 가리는 사람이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는 능력은 신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훌륭한 재능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즐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점점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누구와 만나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꾼다. 사실 대화 실력보다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입니다. 멋만 부리지 마라 라는 말은 무시하세요. 멋 정도는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름다워도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멋을 부려야 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머리는 부스스하고 겉모습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대화하고 싶어 하죠. 그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면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 줄 기준이라고는 겉모습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당신을 100% 겉모습만으로 판단합니다. 인류 호텔에 평상복 차림으로 갔을 때와 멋지게 차려입고 갔을 때 호텔 직원의 응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고요. 반대로 당신이 영어를 잘하든 재치 있게 말을 잘하든 돈이 많든 일단 후줄근한 차림을 하고 있으면 호텔에 발조차 들여놓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멋지게 차려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태도가 당당해지며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은 물론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도 달라지는 것이죠.
아내든 사람은 같지만 겉모습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다룰 때와 하찮은 쓰레기를 다룰 때처럼 차이가 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한 다음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기가 꺾이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 기준은 겉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대화 실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겉모습과 자신의 겉모습을 비교해서 강자와 약자를 자기 멋대로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그늘에 핀 꽃처럼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화 실력을 높이려 애쓰기 전에 겉모습부터 꾸미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처음에는 독자 여러분도 대화법 책 맞아 하고 당황하겠지만 사실은 겉모습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데뷔를 하거나 엄마들끼리 브런치를 먹을 때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상시에도 얌전하기만 한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녀 또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 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좀처럼 대화에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위아래로 샤넬 정장을 걸치고 샤넬 가방을 들고 연예인처럼 메이크업하고 머리까지 풀 세팅하고서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 자신감이 없어서 뒤에 숨다시피 하던 그녀가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분명히 눈에 띌 겁니다. 그저 미소 띈 얼굴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존재감을 뿜어내겠죠.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꾸 말을 걸 것입니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정말 근사해요. 멋지네요. 이런 말들이 오가며 틀림없이 그녀가 대화의 중심이 되겠죠. 다소 과장된 예였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실 겉모습을 바꾸면 말솜씨가 전혀 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당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결국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뚱뚱하든 말랐든 사장이든 평사원이든 전업주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겉모습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샤넬을 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옷을 잘 입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패배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패션에 상당히 흥미가 있었지만 패션에 투자할 돈이라고는 아르바이트로 번 약간의 용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지에 나온 멋진 책을 보면 그것과 비슷한 저렴하지만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찾아보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질이 좋은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0원으로 드레스 같은 옷을 살 수도 있고 10,000원 정도만 투자하면 이거 샤넬인가 하고 착각할 수준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대단해요. 비결이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히토리 씨의 가르침과 패션에 대해서 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콘서트장에서 어떤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 마유미 씨의 팬이에요. 블로그도 아주 좋아해서 매일 보고 있어요. 함께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이 여성과 저는 초면입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죠.
그런데도 그녀는 제가 패션에 관해 올리는 블로그만 보고도 저의 팬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 실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화 실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사한 사람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유머러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장난이나 아재 개그를 연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멋져 보일지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빨보다는 옷빨입니다. 겉모습이 멋져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요. 멋을 부리지 않아도 잘 풀릴 정도로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멋을 부리면 인생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화 실력이 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얼굴은 따로 있다. 얼굴 생김새는 각자의 개성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하거나 성형이라도 해서 예쁘게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얼굴의 윤기와 깨끗한 피부입니다.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훨씬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나이 들어 보이면 인기가 생길 리가 없죠.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도 윤기가 없는 얼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화장을 하면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최근에 제 친구인 하나애가 마츠오카 하나애의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열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도자기처럼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이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마스터하고 나서 은행과 우체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동안은 누구도 자신을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갔더니 담당자의 응대가 자신을 VIP 대하듯이 정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에는 취향 차이가 있지만 깨끗한 피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동경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얼굴은 보는 순간 알 수 있죠. 얼굴은 입만큼 말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콕 집어 말하자면 헤어스타일입니다. 특히 남성은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고 화장이라고 해봤자 피부톤 정리나 눈썹을 다듬는 것 정도만 하기 때문에 멋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에 특히 더 공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여성도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멋진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어도 헤어스타일이 트렌드에 뒤떨어지거나 머리를 빗지 않고 부스스한 볏짚처럼 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씁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여성은 긴 머리를 싹둑 자르면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머리를 빡빡 밀면 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이처럼 헤어스타일은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화장으로 다양하게 느낌을 연출하면서 헤어스타일은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는 전체적인 인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고 싶다면 먼저 헤어스타일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미용실 선택이 고민이라면 항상 멋진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미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즐거운 대화는 웃는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웃는 얼굴로 있으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밝아져서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가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저 웃는 얼굴로 앉아만 있어도 즐거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대화를 할 때 무표정하거나 화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랑 얘기하는 게 재미없나? 내가 뭔가 화날 만한 말을 했나? 하고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대화를 즐겁게 할 수가 없죠. 얼굴 표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집안에 우환이 있는 표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대화 분위기가 저절로 온화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말은 잘하지만 무표정인 사람과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빵긋빵긋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이 승리입니다. 끄덕끄덕이 주는 놀라운 힘. 대화에 자신이 없어서 말을 잘 안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왕 들을 거 말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당신이 말을 할 때 무뚝뚝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대화하기가 편할까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뛰어난 화술이 없어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게다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많은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밝게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끄덕임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요술방망이입니다. 끄덕일 때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은 요술방망이를 휘둘러서 보물이 나오게 할 때와 같은 움직임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리가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면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면 인생이 잘 안 풀릴 수가 없죠. 끄덕임에는 이것 외에도 엄청난 힘이 있는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니 하면서 옆으로 고개를 흔들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술방망이를 잘 휘둘러서 많은 보물을 손에 넣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센스 있는 칭찬이 어려울 땐 박수를 쳐라.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쁘기 마련입니다.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기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자기가 남에게 칭찬받는 일 또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잘 칭찬할 줄 아는 것은 대단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칭찬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칭찬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거나 센스 있는 말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색한 칭찬으로 괜히 남들 눈에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되거나 상대방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씁쓸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칭찬이 미숙한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칭찬 테크닉이 있습니다. 바로 박수입니다. 박수만 잘 치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상대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박수를 받고 화를 낼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박수는 세계 공통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연령,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박수의 의미를 압니다. 박수를 받으면 기쁘죠. 박수를 받으면 칭찬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처럼 박수는 말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테크닉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손뼉을 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박수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보세요. 모모씨, 그 의견 참 좋네요. 역시 모모씨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뿐 아니라 대화 또한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이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남을 칭찬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당신은 주위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칭찬할 만한 말을 찾지 못하겠다면 누구보다 큰 박수로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굳이 소리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송이처럼 쏟아지게 해주세요. 빈곤한 생각을 가진 채로는 부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기도해 줄 만큼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말을 하루에 100명에게 1000일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의 행복을 빌다 보면 가장 많이 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된 기분이 들죠. 그리고 일을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상냥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 특별 부록, 불편한 상황도 기회로 바꾸는 직장인 말투 백서. 분위기를 띄우고 싶어요. 동료 직원이나 선배와 같이 점심을 먹을 때 대화 소재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식사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당신은 열심히 말해야 해 증후군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그 자리에 있고 싶다면 대화 소재가 없어도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억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당신은 뭔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울지 모르지만 너무 열심히 말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 또한 괴롭습니다. 그러니 굳이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각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럿이 모이면 그 중에는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죠.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당신은 신경이 쓰일지 몰라도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당신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남들이 이 사람은 왜 말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열심히 말을 해야 해 증후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강박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으로서는 대화 소재를 찾느라 끙끙 앓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괴롭지 않을까요? 혼자 외식하는 것을 요즘 말로 혼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혼자 밥을 먹으면 주위 사람들이 친구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이를 기피하는 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혼밥은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회사원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만 1억 2천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신이 영화를 좋아하든 만화를 좋아하든 피규어를 좋아하든 학교나 회사를 둘러보면 분명 같은 취미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애써서 열심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 굳이 힘들게 재밌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회사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어제 했던 드라마 이야기를 하느라고 신이 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저는 항상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할 말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 그 드라마를 시청해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신이 나서 이야기한다면 그 드라마에 무언가 사람을 잡아끌 만한 매력이 있겠죠?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드라마 이야기만 해서 재미없다면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흥미를 느껴보시면 됩니다. 물론 싫으면 억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남들 눈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케이팝을 좋아하는데 처음에 친구인 하나애가 케이팝을 추천했을 때는 남자가 스모키 화장을 하는 건 내 취향이 아니야. 멤버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애가 거대한 DVD 박스를 보내왔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라는 쪽지와 함께 말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심성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순히 받습니다. 내가 엄청 좋아하는 하나애가 추천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음식을 거부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일단 DVD를 한번 보자. 보고도 나랑 안 맞으면 하나애한테 솔직하게 말하자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결심하며 일단 DVD를 틀었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항에 한류 스타를 마중 나간 팬들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뭐야 응원 부채까지 들고 부끄럽지도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작은 척도 안에서 살거나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케이팝에 빠지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알 수 없는 우월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재수없는 여자였죠? 하지만 이 일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열중하는 데는 그만큼 사람을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니까요. 뭐든지 자신만의 좁은 척도로 판단하다 보면 새롭거나 근사한 것에 감성을 갈고 닦을 수 없습니다. 그건 큰 문제죠. 다양한 것을 자기 지식과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흥미를 느끼는 데는 반드시 사람을 매료시키는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매력인지를 알면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데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곤약처럼 유연한 마음과 스펀지처럼 흡수하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자기 마음에 솔직해지고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돼서 말이 안 나와요. 전화 영업을 할 때 너무 긴장해서 머리가 새하얘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로는 상대방 표정이 안 보여서 더 긴장이 되는데 긴장하지 않고 전화를 걸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잘하기 위해서는 잘할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전화 영업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잘하려면 그 일을 하는 횟수를 늘려야 하죠. 처음에는 누구나 서툽니다. 그러니 때때로 긴장해서 머릿속이 새하얘져도 괜찮습니다. 물론 말이 잘 안 나와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고객들에게 계속 거절당하겠지만 괜찮습니다. 그걸로 된 겁니다. 거절당한 횟수가 당신을 성장시켜 줄 테니까요. 당신이 소화한 횟수만큼 확실하게 실력이 늘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으면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업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흉내를 내보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의 장점을 흉내내면 실력이 빠르게 향상합니다. 선배가 전화를 걸어서 처음 내는 목소리의 톤, 말투, 표정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고 있을 때 항상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상품 설명을 유창하게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얼굴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무뚝뚝한 얼굴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할 때의 표정은 수화기 너머로 보이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집니다. 따라서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 항상 책상 앞에 거울을 두고 자신이 웃는 얼굴로 전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이 일은 나에게 굉장히 득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은 손해다, 이 일은 힘들다고 생각하면 즐겁게 일할 수 없습니다. 뭐든 좋으니 자기 상황에 맞게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화 업무는 상당히 편한 축에 속합니다. 요점을 써놓은 메모를 보면서 말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고객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메모를 보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방문 판매를 한다면 고객이 처음 현관문을 열어주기까지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죠. 그런데 전화는 상대방이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영업에 실패했더라도 상대가 전화를 끊을 뿐 별다른 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감사해야 하죠. 전화가 끊겼다면 바로 다음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능숙해지려면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야 하죠. 그러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당신도 훌륭한 전화 영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비슷한 거래처 직원과 친해지고 싶은데 왠지 신경이 쓰여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하면 신뢰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거리를 두면 결국 친해지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지? 이처럼 상대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을 신경 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신경을 쓰지 않고 말을 툭툭 내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는 신경을 쓰는 사람이 훨씬 낫죠. 하지만 정말로 친해지고 싶다면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면서 좋은 인상을 줘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끊임없이 말을 하면 오히려 상대가 지치고 말 테니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면 됩니다. 원래 친해질 사람과는 나이가 비슷하든 연상이든 연하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과는 아무리 애를 쓰고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한다고 한들 친해지기 힘듭니다. 어쩌면 당신은 친해지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것저것 질문을 해오면 누구든 당황하겠죠. 하지만 인사 정도면 모르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리 놀라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은 같이 인사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몇 번 주고받다 보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시네요 라는 식으로 한마디를 덧붙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대화를 늘려가면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인사를 할 때의 전제 조건은 최대한 명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소 띤 얼굴과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인사의 종류만 해도 꽤 많습니다. 사실 다들 인사는 잘하지만 의외로 명랑한 인사를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만 잘해도 남들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가 틀림없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근사한 사람과 친해지기를 바라죠. 밝은 인사를 통해 최고로 멋진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어요. 자주 호통을 치는 무서운 부장님 앞에서는 항상 위축되어서 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견을 잘 말할 수 있을까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 위축되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호통을 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장님이 당신에게만 호통을 친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즉, 당신에게 부장님의 분노 포인트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괴롭히는 쪽이 전적으로 나쁩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가해자가 모든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스스로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호통을 치는 사람이 전적으로 나쁘죠. 호통을 치면서 상대를 떨게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전달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한 번쯤은 왜 항상 나한테만 호통을 치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서 움찔움찔 기운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게 움찔움찔 기운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자연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자는 무리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한 마리를 간파하고 공격하죠.
그렇다면 자신에게서 나오고 있는 움찔움찔 기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하면 됩니다. 나는 대단하다라고 1000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움찔움찔해서 나는 대단하다로 바뀌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보다 부장님이 무섭지 않게 느껴지거나 혼이 나더라도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등 자신의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일은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파동이 변하면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공무원의 어른이 되어서 다시 찾아가 봤더니 어려서는 크게만 보이던 미끄럼틀이 아주 작아서 놀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 작게 보이죠.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는 이유는 상대를 거대한 괴물처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커다란 에너지를 내뿜으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장님이랑 말이 잘 안 통해요. 융통성이 없고 완고한 부장님과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장님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역시 당신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운은 피부로 전달되기 마련이니까요. 부장님 진짜 짜증나 하고 중얼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으면 비록 부장님께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또한 당신을 일을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는 대화가 활기를 띨 수 없습니다. 정말 부장님과 대화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부장님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의 상사가 아주 멋진 배우라면 아무리 융통성이 없고 완고해도 용서가 될 테니까요. 분명 한 길만 걷고 심지가 곧은 멋진 상사야 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싫어하지만 노력해서 어떻게든 좋아해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참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으면 원한만 깊어진다고 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즐거워질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장님이 정말로 멋진 배우가 될 일은 없지만 그렇게 상상함으로써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부장님도 기분이 좋은 당신을 보면 왠지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요? 이처럼 부장님이 자신이 동경하는 배우라고 상상만 해도 회사 가는 일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대화할 거리만 생기면 괜히 기대되고 두근거릴지도 모르고요. 그런 식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뿜어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왠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회사 동료 중에 말수도 적고 회식 같은 단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아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색한 사람과도 요령껏 대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나 왠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다 보면 분위기가 절로 고조되어서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죠. 함께 대화를 나누면 즐거운 사람도 있고 보통인 사람도 있고 재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왠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은 한 사람 안에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특히 회사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는 함께 자주 술자리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괜히 어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색하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지니까요. 어색하다는 생각 없이 요령껏 대화하려면 날씨나 뉴스에 나온 사건 등 그냥 무난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면 약속이 있어서 죄송해요 라거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억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아마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테니 더는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발표 공포증이 있어요. 메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는데 회의 시간에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긴장이 되어서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합니다. 회의 등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말을 잘하는 요령이 있나요? 우선 메일을 보내는데 자신이 있다니 굉장한 재능이네요. 그리고 당신이 고민하는 이유는 아마도 빨리 대답해야 한다는 초조함 때문일 것입니다. 메일은 보낼 내용을 미리 생각할 시간이 있지만 남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이 초조함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지 않거나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갑자기 지명을 받으면 말을 잘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지 않을까요? 그럴 때도 천연덕스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아서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메일로도 의사 전달을 잘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만약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후회된다면 당신의 특기인 메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한 뒤에 나중에 제출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요령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 앞에서 몇 번이고 말을 해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두세 사람만 앞에 있어도 긴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엄청나게 긴장했지만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해나가는 동안에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경험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잘하게 되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근육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근을 키우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을 잘하고 싶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주 말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잡담이 어려워요. 세대 차이가 나는 고객과 상담을 하다가 중간에 잡담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마땅한 이야기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거리를 찾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도 아무 먹이나 좋다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 물고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먹이를 미끼로 쓰지 않으면 낚싯바늘을 물지 않죠. 낚시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낚으려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그리고 어떤 물고기를 좋아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야기만 하면 괜찮은 것은 아니니까요. 상대방을 열심히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곳곳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고양이 브로치를 하고 있으면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나 하고 추측할 수 있겠죠. 궁금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멋진 브로치네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고양이 정말 좋아해요. 집에 2마리나 키워요. 이름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먼저 관심을 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관해 물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이는 세대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적으로 쥐어짜낸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쪽도 괴롭습니다.
상대가 고객이라고 해서 억지로 질문을 짜내거나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즐거운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히토리 씨는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쉽게 친해집니다. 아오모리로 여행을 갔을 때는 오징어 가게에서 오징어를 굽고 있는 아주머니와 올해 오징어 수확량은 어때요? 올해는 오징어가 풍년이어서 꽤 큰 오징어도 잘 잡혀요. 라고 묻고 답하며 오징어 이야기 하나로 금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질문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기쁜 마음이 들기 마련이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대화의 소재를 찾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포기하지만 않으면 인생의 방향은 얼마든지 바뀐다.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잡담력을 키우고 싶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화수를 익히고 싶다. 는 생각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어서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해서 대화 기술을 익히다 보면 어느 정도는 대화 실력이 늘겠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히토리 씨처럼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가볍게 풀어주는 일은 아직도 잘하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대화 능력은 신께서 히토리 씨에게 주신 훌륭한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못할 테니까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 책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우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발상을 전환해서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춰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리액션에 신경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에 맞춰서 사랑의 손길, 맞장구를 불어넣어 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대화할 때의 요령을 조금씩 깨우쳐 가면 됩니다. 보통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규칙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고 남들과 자연스럽게 잡담을 잘 못하는 나는 틀렸어. 말을 잘 못하니까 친구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면 되니까요.